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올랐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3개가 나란히 발표가 됐는데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올랐고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특히 TK 지역에서 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 크게는 2자리 숫자까지 급등했다라고 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검사, 차장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게 지금 어제 탄핵을 추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이틀 국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추진을 하겠다. 그걸 국회 사무처에서 다시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아마 국민의힘에서 제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김진표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는, 김진표가 허락해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탁해 있다라는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 데 대해서 그 뒷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업소를 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 이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꼭 여기에 탄핵까지 얹어서 이렇게 해야겠느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것인데 이렇게 탄핵까지를 추진을 해야겠느냐. 이것만은 중단해달라고 했는데 김진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김진표가 민주당을 이래라 저래라 장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진표가 국회의장으로서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본회의 일정이라든지 김진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에서 9일까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은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올라서 36%,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려서 55%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7%, 3%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34%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차이가 3%인데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는 차이가 더 납니다. 지금 서울 지역과 TK 지역에서는 크게는 2자리 숫자까지, 일주일 만에 2자리 숫자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냐, 인요한 효과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변화를 주었고 또 윤 대통령의 큰 전략에 따라서 인요한 혁신위가 이 활약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김기현 지도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비롯해서 메가서울 이런 프로젝트들을 내놓으면서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은 거의 침묵입니다. 반대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내리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TK 지역에서 크게는 2자릿수 이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인상적인 게 지금 이준석, 오늘도 이준석이 금태섭과 김종인이 만났습니다. 이 김종인은 선거 때마다 등장을 합니다. 이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노래도 있는데 선거 때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준석이 설 자리를 없애야 한다. 이준석이 비벼볼 언덕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TK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장래 대통령감입니다. 역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보수에서는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1위였고 진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이 1위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31%가 한동훈 장관을 꼽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50%가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총선 국면에 등판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이 뒷이야기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 탄핵, 이재명이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일단 직무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총선에서 또 이동관을 배제시킨 다음에 가짜뉴스를 가지고 또 총선을 치르겠다. 선거 결과를 왜곡하겠다.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자신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막겠다.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 분노를 터뜨린 것 아닙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 모든 책임은 검찰총장인 자신이 지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탄핵을 하라. 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느냐? 이런 보복, 이런 수사를 막는 이런 탄핵이 어디에 있느냐? 방탄탄핵이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는데 윤재옥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또 홍익표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를 했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은 어차피 민주당이 지금 강행 처리할 것 아니냐.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면 지금 여야가 모두 또 나서서 밤새워 가면서 지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그 악법은 통과시키기로 했다면 탄핵만은 중단을 해달라. 탄핵을 지금 하는 이유도 없고 이 정치적 압박받기는 더 되느냐. 이것만은 중단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홍익표와는 대화가 안 될 테고 김진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 잘 될 것 같다. 탄핵만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가 믿었는데 역시 김진표 배신을 했다. 그래서 윤재옥이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가 보안을 지켰다. 대통령실에도 보안을 지켰고 당 지도부도 모르고 있었다. 의원들 모두도 의사 일정을 변경할 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모든 결정은 원내대표인 자신이 하고 자신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진표가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또 이 본회의는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본회의를 열 수는 없을 것이다. 김진표가 여야 합의가 안 되는 본회의를 열면 이건 말 그대로 국회가 이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국회 끝나는 겁니다. 김진표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이 탄핵안을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국회법에 탄핵안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정한 것입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면 그게 부결이 되면 회기 안에는 다시 그 안건을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것은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철회를 하면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김진표의 허가 없이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김진표가 지금 겉다르고 속다른 겁니다. 이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이틀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렇게 철회를 한 다음에 다시 탄핵 안건을 상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장 이건 불법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불법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권한쟁의 신청을 하고 다시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야 합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물리력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민주당이 불법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검사를 이유도 없이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로 또 총선에서 선거 결과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핵 중독증이 걸렸다. 탄핵 중독병에 걸렸다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상당히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20여일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김진표를 압박하고 이 민주당의 이 횡포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전략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2달 만에 오늘 선거법 위반 그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무슨 재판이 소풍도 아니고 기분 내키면 나오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나오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는 이재명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주일에 한 번 열리고 뭐 단식 쇼를 하면서 지금 2달 가까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재판부가 검찰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열자.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이렇게 재판 방해를 하면, 재판 지연을 하게 되면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지 여부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열자라는 부분, 그 부분을 검찰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 방해에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는 13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이걸 대장동 재판에 병합하는 부분, 이걸 병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공범인 김진성입니다. 김진성은 이재명의 강압에 못 이겨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법을 저지르긴 했지만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김진성은 자신은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빠른 재판 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에 그 의견서도 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병합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김진성이라고 하는 이 피고인의 인권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재명의 소위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 김진성의 이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증교사를 만약 병합을 한다면 그것도 이재명의 재판 방해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제 뭐 정치 인생 마지막인데 이제 국회도 사실상 예산안 통과되고 나면 의미도 없습니다. 김진표 마지막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따르고 속다른 행동 이렇게 계속하면 국회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